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0년대 주요 수출품과 제1위의 수출품이었던 중석 수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요 무역국으로서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한국의 주요 수입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방 초기의 수입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950년대 가장 중요한 수입국은 일본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과의 무역은 1950년대 초기에는 매우 활발하여 1951년에는 73%까지 기록하였는데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55년에는 15%, 1960년에는 20%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수입국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반대로 1950년대 전반기에는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1년에는 4%의 비중을 차지했고 1957년에는 37%,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1960년에는 16%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과 미국 두 나라를 합계한 수입 비중은 1950년 80%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55년에는 50%, 1960년에는 35%를 기록하였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일본과 미국 두 나라를 대신하여 한국이 수입을 많이 한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 홍콩 등이었고 유럽 지역에서는 서독, 영국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이외의 국가들과 수입 거래를 한 것은 바로 이어서 살펴볼 수출과는 좋은 비교가 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수출은 수입과 달리 미국, 일본과의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1950년대 정기간에 걸쳐 평균 84%라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나라의 수출 비중은 시기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는 중석 수출과 밀접히 연동되어 그 비중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중석협정에 근거하여 중석 수출이 급증한 1952년에서 1953년에는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80%를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여 1956년에는 43%, 1960년에는 2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추이는 미국의 추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낮았을 때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높아 1951년의 경우에는 무려 84%의 비중을 차지했고 1958년에는 64%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았을 때에는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낮아 1952년에는 21%, 1953년에는 15%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규모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미국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아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수출 상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950년대 한일 무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1945년 8월에 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때 미 군정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우려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지리적 이점은 물론
경제적 이점이 매우 큰 일본과의 무역을 정상화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 통상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나는 일본과 한국의 정상한 통상관계가 재확립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려 할 것이며 또한 망각할 것이다. 만일 일본인이 한국인을 진정으로 대한다면 우호 관계는 일신될 것이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보완 관계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인 일본은 한국의 식료품과 원료에 대해 시장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한국에 유용한 자본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민지기에 일본 자본의 진출에 의해 공업화가 진행된 결과 국내 산업시설은 대부분 일본 제품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료 도입 등이 요구되었고 민간 무역업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유리하였습니다. 이 표는 한국 정부 수립 직후에 일본과 협의하여 체결한 한일 통상협정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일본과의 국교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대무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통상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이 표의 참가자를 보면 연합국 최고사령부 스카프가 한국 정부의 주요 통상협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이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점령,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의 일본 측 대표자로 스캅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면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인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기 시작하였고 이 결과 1951년 한일 통상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상협정은 1949년, 1950년, 1951년과 같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1949년은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3월에 체결된 통상협정을 재심의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개최했던 것이었습니다. 한일 통상협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출과 수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식료품, 광산물, 수산물, 과실리 등을 포함하여 되도록 많은 상품을 수출하기를 원했고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필요한 물자를 많이 수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캅은 한국 수출품 중에서 실제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은 쌀과 일부 광산물에 한정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에서의 수출은 한국 정부의 요구와 달리 최종재 중심으로 수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는 큰데 일본에서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작아서 이러한 괴리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수입 계획은 수출 계획액보다 항상 컸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역에 수반되는 결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일 무역에서 한국의 적자와 일본의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무역 계획을 협의할 때 한국 정부가 수출을 최대한 많이 책정하려고 했던 것은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외환이 부족했던 점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백투백 신용장 혹은 에스크로우 신용장과 같이 물물 교환 방식으로
한일 무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재정협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방식은 청산 개정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과 스캡은 일본 동경 내 일본은행에 상호 청산 계정을 설치하고, 둘째, 매월 말 순잔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한 부문만 청산하며, 셋째, 초과분 지불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수입하기 전까지는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협정과 재정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이후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매년 3월에 개최되었던 한일 통상협정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한국의 대일무역을 정리한 것인데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51년부터 일본에서의 수입에 대해 품목별 쿼터를 책정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1950년에 체결된 재정협정에 따르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청산되어야 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의 청산을 지연시켰습니다. 급기야 한국 정부는 대일 무역 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1954년 4월에 일본에서의 수입은 동지역에 수출한 외화로서만 수입할 수 있다는 대일 무역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한국의 일본으로의 수출 능력에 제약되어 그 이후 한일 무역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파괴로부터 한국 경제를 재건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무역,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중간재 등을 수입하는 것이 요구되었는데 정치적 이유에 의해 한일 무역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50년대 대외무역이라는 주제로 이 시기의 무역 제도의 변화, 무역 동향, 수출이 정치한 이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1950년대 외환수지와 복수환율제라는 주제로 1950년대 외환수지와 환율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